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10월 2주차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북미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지요. 자, 휴가가 끝났습니다. 실화입니까? 라이브 방송도 해보고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아쉽긴 하네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10월 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일 것 같아요. 만약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결과에 무관하게 하락을 한다면 보통 실적 발표하고 처박는 게 우리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처박는다면 정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장이.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계획을 다시 세워봐야겠죠.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이거 영상 만들기 전에 하나 약간 좀 쿠키 영상처럼 올렸는데요. 올리자마자 제가 잠깐 들어가 봤는데 반대가 찍혀 있길래 놀랬습니다. 형님, 해주십시오, 진짜. 예, 황송하게 구독까지 해주시고,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고치겠습니다. 아니면, 안녕히 가세요. 농담이고요. 예. 갑자기 왜 유튜브 메인 추천에 정치 영상들이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예. 신기합니다. 이게 무슨 알고리즘이 있나 봐요. 아무튼 좀 이색적이어서 얘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기에 플러스 친구들은 제가 아닙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혹시마시길 바랍니다. 세계 정치, 경제, 시황 지도입니다. 업데이트가 좀 됐는데요. 북한은 지금 협상 결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론에. 미국은 북과 좋은 협상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미중 무역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인데요.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긴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건 없어요. 지금 실업률이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FOMC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밑꼬리를 달고 올라갔어요. 지금 추세를 보시면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견이 없는 이상 다음 주는 최소 횡보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밑꼬리를 이렇게 길게 달고 올라온 뒤에 폭락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도 있지만 밑꼬리 달고 올라왔지만 떨어졌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때도 밑꼬리를 달았지만 떨어지긴 했어요. 이때가 아마 금리가 역전됐을 때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보통 이렇게 밑꼬리를 달면 올라요. 한 주는. 밑꼬리 달고 떨어졌네요. 이때는 작년 10월이니까 이때는 안 좋을 때죠. 이때는 난리 났었죠. 그때 폭락장. 미중 무역 협상이 난리가 나고. 아무튼 밑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그럼 최소 횡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밑꼬리를 달았으니까 횡보. 여기도 밑꼬리를 달았으니까 횡보. 근데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정치적으로 안 좋은 입지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약간 좋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코스피는 2주 정도 조정을 보였어요. 5주나 올랐는데 2주 조정이 힘드시지 않죠. 여기까지는 정말 건강한 조정이에요. 최소 여기까지. 여기까지 건강한 조정.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정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생각보다는 덜 떨어졌어요. 원래 덜 떨어진 녀석이라서 덜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경제 캘린더를 보시면 다음 주에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중요해 보이는 게 이제 연방준비제도 의장 파월 연설이 있습니다. 두 번이나 하는데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 예측은 보합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10일 목요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근원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떨어진다고 나와요.
국내 주요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금융위가 핀테크 스케일업 로드맵 발표를 한답니다. 이러면 핀테크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조금 타이밍 매매를 들어갈 수 있겠죠. 10월 7일에는 코스닥 내부 감사 포럼이 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국제 표준화 회의가 있는데 이게 7, 8, 9, 10, 4일간 진행이 돼요. 이러면 인공지능 관련주가 요동을 칠 수 있겠죠.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은 국가의 미래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를 해야 돼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플리토죠. 뭐 줌 인터넷 이런 게 갈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돈이 들어온 플리토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일에는 이제 8월 경상수지 발표가 있습니다. 9일은 한글날이고요. 10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뭐 옵션 만기일이야. 요즘에는 그냥 지나가는 게 추세죠. 11일은 이제 금융안정회의 의사록 공개,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결정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죠. 이게 금요일인데요. 이게 코스닥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겠죠. 네. 만약에 상장 폐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바이오주들이 살아날 거예요. 이번 주 내로 무조건 올려야겠다, 영상. 아직 만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 만들었어요. 시간이 없네요. 북미 실무급 회담이 끝났습니다. 스톡홀름을 출국했대요. 그 북한 실무협상단이 부정적으로 끝났습니다. 뭐 결렬인지 좋은 회담이었는지는 정치적인 판단이고요. 양쪽 말이 달랐으니까요. 근데 부정적으로 끝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10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중 고위급 회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스피의 공매도 포지션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랬지 진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참 진짜 잘못된 수치인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이 데이터를 받아보면 결과가 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얘네 워낙 공매도로 사기를 많이 쳐서요. 이거는 시정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자, 공매도 잔고가 떨어지면서 뭐 쇼커버링이 일어나는데요. 뭐 주가는 떨어지죠. 그리고 다시 반등을 주면서 공매도 수치가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졌어요. 아마 이거는 제가 이틀치는 안 보여서 이때 수치로 그냥 보관법을 써버리거든요. 근데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변함없다. 예, 변함없고 지금 추세가 아직은 상방이다. 예. 공매도 잔고가 확 떨어지면서 커버링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주간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이런 게 중요하죠.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 주 동안 그 하루하루 페이크는 쓸 수 있지만 한 주 동안 이렇게 샀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한 주 동안 삼성전기를 엄청 샀습니다. 이게 공매도 상환일지 아니면 공매도를 치면서 상승을 막았을지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오리온이 갑자기 라이징 스타네요. 얼마 전에 오리온이 해외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기사가 떴죠. 그거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라 신세계 세 글자만 샀나 모르겠네요. 이것들을 잘 봐야겠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영상이 끝나면 자기 전에 잠깐 보고 자야겠습니다. NC소프트 얘는 신고가 영역이라서 진짜 건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쟤들의 잔치예요. 기관은 이제 선물 인버스를 엄청 샀네요. 그냥 떨어지라고 기도하고 있네요. 셀트리온은 지금 추세대로 가고 있죠. 예, 추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추세 하락 이후에 상승으로 바뀔 때 제가 그린 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뭐 뚜렷한 호재가 없는 이상 추세대로 움직일 거다. 지금 하락 추세를 약간 뚫어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하락 추세를 완전히 탈피하면 수심이 완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뚫었다고 해서 상승한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단은 누구든지 간에 투자할 때 차트를 봐요. 기본적 분석을 한 다음에 차트를 보겠죠. 설마 뭐 셀트리온 좋다며 하면서 바로 들어가 사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봤을 때 투심이 회복되고 있네. 뭐 세력들도 셀트리온이 차트가 괜찮아졌으니 개미들이 들어오겠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SK도 상승을 좀 크게 했고요. 삼성전자 우는 상승했다라고 보기 힘든데 힐라코리아는 외국인이 파는 걸 기관이 엄청 받아주고 있네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네요. 이건 공매도
트렌드를 봤을 때는 삼성전기를 따라갈 것 같습니다. 예, 전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뭐 이때까지는 그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죠. 최소 2주는 맞췄습니다. 외국인은 SK를 팔았고, 외국인이 상승할 때 SK를 파네. 그러면 공매도겠죠, 당연히. 삼성전자, 필라코리아, 예, 삼성전자 우. 외국인이 한 주 동안 삼성전자를 엄청 팔았어요. 그러면 이게 참 불안하죠. 이렇게 되면 얘들이 한 주 동안 한 주 내내 판 거예요. 삼성화재, 삼성 시리즈를 다 파네. 이게 설마 뭐 삼성그룹에 악재가 있는 게 아니겠죠? 기관은 레버리지를 팔았고, 얘들 뭐 기도를 했네. 그냥 기도를 했어, 떨어지라고. 호텔신라, 현대차랑 기아차랑 기관이 갭 하락을 시켜버렸어요. 이거는 다음 주 내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놓고 갭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LG화학은 이슈가 있으니까 뭐 인버스를 팔았고, 코스닥을 보시면 제일 궁금하죠. 이게 외국인이 솔브레인을 엄청 샀습니다. 그 솔브레인이 약간 추세 때 상단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돌파를 하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는 하락 이후에 계속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상승하고 있죠. KMW는 고가권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사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RFHIC도 큰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이 사고 있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야, 왜 이렇게 하락하는데 외국인은 사지? 라고 하는데, 그럼 공매도 추이를 봐야겠죠. 광고를. 펄 어비스는 진짜 장난똥 때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에 산이 두 개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뭐 큰 이견이 없으면 추세 그 횡보단 상단으로 가겠죠. 횡보 상단에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공매도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우리는 대주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 HLB. 그러면 결국에는 만약에 쇼커버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기관이 한 거죠. 네, 기관이 한 거죠. 근데 외국인이 계속 공매도를 좌지우지하고 있었거든요. 레이를 샀고, SK 머티리얼즈, SM, 엔터주를 조금 샀네요. 기관이 특히 금융투자랑 사모펀드가 엔터주를 많이 사요. 예전에 JYP나 이런 거 폭락할 때 한창 상승하다가 폭락할 때 사모펀드의 직거래였습니다. 금융투자랑. 외국인은 신라젠을 팔았고, 공매도겠죠. 예. 메디톡스, 레이, 인베니아가 엄청 성성하더니 떨어지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참 진짜 매동이 너무 극과 극입니다. 기관은 에스모를 던졌고, 에스모는 금융투자죠. 예, 금융투자가 던졌고 굉장히 많은 양을 던졌어요. 이거 라임이라는 말이 많은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예, 라임이고 자식이고 우리가 수익을 내면 그만이에요. KMW 기관이 고가권에서 KMW 던진다. 공매도다. 이것도 봐야겠네요. CJENM, MC넥스. MC넥스도 봐야 되는데. 지금 MC넥스나 파트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간 조정을 크게 보이고 있어요. 이제 기로에 섰습니다. 공매도 잔고를 잘 봐야겠죠. 여기서 어떻게 갈지. 헬릭스미스. 오케이. 자, 주간 공매도 비중 상위입니다. 한원 시스템. 한원 시스템도 거의 개근인데 얘도 상승하고 있나? 아모레지는 그때 보셨듯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상위지만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력을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갈 때가 아니야 얘들아 하면서. 넷마블 YG 엔터테인먼트의 공매도 비중이 높았네요. 메리츠 화재가 처음 등장한 것 같은데요. NH 투자증권도 처음 등장한 것 같습니다. NH 투자증권이 왜 공매도가 일어나죠? 주간 공매도 금액 상위는 셀트리온이 또 1000억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상승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강해요. 개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매도로 안돼 하고 누르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좀 높았네요. 778억.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삼성전자보다 셀트리온이 작은 회사입니다. 작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세 발의 피해요. 근데 공매도 비중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지금 약간 개인 매수가 너무 강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네요. 매동을 봐야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도 지금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 있는데요. 상승을 억제하고 있어요. 필라코리아도 그렇고 HLB가 공매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코스피 야간 선물은 굉장히 큰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뭐 낚시일 수도 있어요. 예, 삼성전자 때려 박을 거면서 야간 선물에서 올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US 달러는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괜찮은 구간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약간 이 지점으로 보이죠. 약간 비슷하다고 하면 이 지점.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어차피 추세만 보는 거니까요. 달러가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WTI 오일은 이제 밑꼬리를 달고 있네요. 밑꼬리를 달고 있으니까 지금 지지선에서 지지를 하고 있죠. 아이쉐어는 상승하고 끝났어요. BDI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BDI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페너슨도 떨어지고 있겠죠. 그럼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약간 조용해요. 조용한데 이란에 대한 뉴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BDI 지수는 여기서 반등할 수 있다. 그러면 페노선도 반등할 수 있다. 디램 익스체인지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상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디램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신기합니다. 이게 떨어지면 지금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엄청 하락하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풀리 커플링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아 그랬구나라고 되겠죠. 10년물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10년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년물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으로. 한마디로 그럼 세계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어요. 10년물과 2년물은 지금 현재는 안정권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하고 있잖아요. 10년물과 3개월물은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역전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역전이 되고, 그러니까 역전이 6월에 됐는데요. 6월에 되고 10월까지 거의 6, 7, 8, 9, 10, 5개월 동안 역전이 돼 있었어요. 지금 참 테드 스프레드는 갑자기 상승하고 있어요. 미국채가 떨어지니까 그렇겠죠. 외신입니다. 외신은 곤란했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두 번째 내부 고발자가 나왔답니다. 법관이 밝혔대요. 변호인이. 이란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오일을 수출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예. 이란이 제재가 걸리고 지금 어려워하고 있죠. 근데 중국도 더 이상 사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들은 아사 직전입니다. 이란이 결국엔 이란 핵 합의를 다시 하려고 하겠죠. 예, 사우디아라비아 스톡이 올랐답니다. MSCI 지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비중이 높아질 거예요.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줄어드는 만큼 사우디아라비아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뭐 석유화학, 그다음에 운송, 호텔, 그다음에 관광 섹터가 이 상승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이거 외신을 봤어요. 내신은 좀 못 믿겠어요. 워낙 좌우가 나뉘어져 있어서 내신보다는 외신도 어차피 편향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제3자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스코리아가 대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2주 안에 대안을 가져와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외신의 사람이 얘기했는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북한은 두 가지로 원한다. 첫 번째는 미사일 앤 뉴클리어 포스, 그러니까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 그리고 뉴클리어 웨폰 파워,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여 달라. 그리고 미사일과 핵 개선, 확장을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을 폐기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야마를 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 마지막에는 협상이 잘 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반 트럼프 쪽의 외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외환이 떨어진 게 아니고 자산평가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중국에서 얘기를 했대요. 뭐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서로 지금 애환이 있어요. 서로 애환이 있습니다. 미국은 탄핵이라는 애환이 있고요. 중국은 경기가 약간 좀 박살나고 있다라는 애환이 있어요. 그 두 개가 맞물려서 스몰 딜을 이룰지 빅 딜을 이룰지 궁금합니다. 내신입니다. 북한이 적대 정책 완전 철회 전에 역겨운 협상은 없다. 아주 강하게 얘기했죠.
아주 불쾌했다라고 비외교적인 발언도 했어요. 연말 시한을 통첩했습니다. 연말까지 가져오라우 이렇게. 뭐 미국이 창의적인 제안을 했다고 하지만 결과는 별로 좋지 않네요. 헬기 7대를 동원해서 DMZ를 방역했답니다. 군 철책 부대에 멧돼지 사살하라. 아, 멧돼지가 무슨 잘못이죠? 진짜 인간이 제일 못됐습니다. 돼지 살처분하는 거 아시죠? 아, 돼지들이 대체 무슨 죄일까요? 실컷 예 자라가지고 인간한테 잡아먹히는 운명인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지만 참 진짜 인간이 자연의 몹쓸 짓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젠간 벌 받을 거예요. 또다시 논란 가슴 보령 ASF 음성의 충남 양돈 농가 크게 안도. 이거 진짜 난리 날 뻔했어요. 예. 충남 양돈 농가에서 양성이 떴으면 진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저기가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 돼지 곡창지대. 현대차에 날아온 암울한 경고장 인력 40%안 줄이면 공멸이라고 거의 자문단 같은 사람들이 기업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40% 줄여야지 너네 살아남는다라고 했는데 노조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근데 둘이 컨센서스를 이룬 게 20%까지는 줄이자. 2025년까지. 음, 뭐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결국에는 구조조정에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대로는 인서울 마킬라 나홀라 아파트도 동났다. 보통 부동산 투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홀라 아파트는 무조건 제외입니다. 사는 거에. 근데 지금 나홀라 아파트가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끝물이란 말입니다. 예, 진짜 끝물이란 거예요. 약간 이해되시죠? 풍선 효과로 지금 나홀라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 나홀라 아파트는 살아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안 좋습니다. 진짜 뭐 직장 초년차 정도가 살 수 있는 건데 그럼 나홀라 아파트 살 바에야 오피스텔 살죠. 그러니까 나홀라 아파트는 정말 포지션이 애매해요. 근데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고 부동산 너무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부동산은 사실 지금은 정말 접근하기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한국 1월에서 7월 수출이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감소폭이 최대랍니다. 이거는 세계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정부 측의 입장이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전 세계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감소폭이 최대래요. 그러니까 세계 경기는 어려운데 우리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질타를 하거나 비난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럼 투자를 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들려주는 라디오만 듣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IMF도 그랬잖아요. IMF도 그랬어요. IMF도 정부에서 계속 괜찮다고 하다가 IMF 협상 미팅단 전날에도 우리는 IMF 생각이 없다라고 해놓고 다음날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 뭐 이래요. 그러니까 뭐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살아남아야 돼요. 적자 생존입니다. 적자 생존. 하위 324만 명 근로소득 합쳐야 상위 1만 8천 명과 비슷.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혀를 차라는 게 아니고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기승을 부리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정치 테마주입니다.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시기가 왔어요. 제 캘린더에 등록된 일정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볼 거예요. 지금 계속 저는 현금화를 하고 있어요. 실업급여 확대로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 연 7만원 올라간답니다. 우리 거의 다 근로자 아시죠? 진짜 통탈할 노릇입니다. 실업급여가 확대되고 있대요. 일본 여행 안 간다니까요. 일타격 예상보다 컸다. 일본이 좀 안타깝네요. 결국에는 뭐 이렇게 한다고 일본이 가세가 기울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좀 타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일 관계가 좀 녹아들 수 있다. 예, 한일 경제전쟁은 지금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보합권이에요. 뭐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사들이 뜨는 걸 보니까 무언가 액션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미중 무역 협상은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입니다. 10월 10일이 디데이예요. 그때부터 변동성이 커질 거예요, 여러분.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온갖 찌라시가 돌 거예요. 뭐 갑자기 트럼프가 아니지. 미국 협상단이 갑자기 뭐 밥 먹다가 밖으로 나가버려. 뭐 이럽니다. 오 하면서 다 파는데 나가서 뭐 후식 먹었어. 막 뭐 농담 삼아 한 거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흔들어 제낄 수가 있어요.
강세 예상 테마는 대북주입니다. 대북주가 조정을 보일 거예요. 월요일에. 어쩔 수 없습니다. 조정을 보일 건데, 저는 하락이 끝날 때쯤에 단타를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휴가가 끝났어요. 그냥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가 끝나고 가면 엄청 바쁘죠. 바이오는 계속 꿈나무입니다. 더군다나 금요일 일정을 좀 봐야 돼요. 수소차는 대체 언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들어오고 계속 그냥 보합권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이게. 돈이 들어왔으면 움직여야지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가 뜰 것 같아요. 수소차 관련 뉴스가 뜰 것 같다. 돼지 열병주는 이제 전 궁금해요. 이 돼지 열병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세력이 좀 궁금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빠져나갈지 엑시 플랜을 짜고 있을 건데 어차피 이거는 똑같아요. 예. 아무리 이런 일이 막 발생해도 결국에는 만약에 어디서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라는 뉴스에 그냥 상승시키는 거예요. 예. 그냥 상승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는 상승하지 않았던 뉴스인데도 그냥 상승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위험 예상 테마는 대형주입니다. 지수 연동주. 근데 이거 두 개는요. 빅 이벤트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미중 무역 협상, 그 다음에 FOMC, 파월 의장의 발표 이런 것들이 믹스가 돼서 대형주랑 지수 연동주가 반응을 줄 거예요. 이게 상승할 수도 있고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